아, 네, 불이 들어왔네요. 건우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예. 너무 저희가 바빠서 서로 얼굴도 네. 못 보고 산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자료 좀 보고 있었죠?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 제도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다행히도 이 금융감독원에서 최근에 보도자료를 발표를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연금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신문 10답을 준비해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우리 건우님도 이런 거 자료 나오면은 어떻게 연금 가입할 때 좀 활용을 하세요? 너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혜연님도 최근에 연금 강의 때 많이 가시지 아, 않나요? 맞습니다. 저도 뭐 저희가 송파에서도 꾸준히 강연하고 저희 뭐 건우님도 울산, 저는 막 포항 갔다가 이번 주에 또 천안, 뭐 군산 이렇게 가는데 확실히 연금은 강연을 한 번에 들어서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쉽게 정리한 금감원 자료가 나와서 저희도 너무 반가워서 그거를 저희 건우님의 좋은 목소리로 한번 저희가 읽어봐 드리고 좀 쉽게, 좀 더 쉽게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죠? 뭐죠? 연금저축에 왜 가입해야 되나? 왜 해야 되죠? 연금저축에 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받게 될 퇴직연금만으로 본인이 꿈꾸는 윤택한, 여기가 포인트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윤택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IRP죠. 그리고 연금저축이 바로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아무래도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연금 수령이라는 거는 나의 노후에 내가 돈 벌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월급 같은 걸 준비해 놓는 거잖아요. 그 수령액을 우리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말고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너무나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혜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 과거에 혜연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돈을 쓰는 속도보다 내 몸이 늙어가는 속도가 더 맞아요. 빠른 것 맞습니다. 같다는. 이 얼굴이 5년 전 얼굴이 아니고 10년 전 얼굴이 아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아마 너무나 사람들이 한 40대 돼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찍 다들 열심히 해요. 그래도 요즘엔 또 연금저축 또 젊은 분들도 많이 가입을 하시죠. 그 얘기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연금의 공백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연금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것들이 좀 이렇게 뜨는 그 시기를 좀 더 연금저축에 채워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1번에 대한 답변은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해보실까요?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 내가 저축을 하는 것보다 연금저축이 더 유리한가? 유리하죠. 사실 저는 이게 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봐도 되게 다양한 그런 절세 계좌들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입할 때부터 그리고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 그 세 단계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끊임없이 이 어떻게 보면은 세제 혜택이 굉장히 잘 제공되는 게 그 탑 티어는 전 연금저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인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600만 원을 납입을 한다. 연금저축계좌에. 그러면 연간 최대 16.5% 99만 원까지 연말정산 하실 때 돌려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이 내가 연금저축을 하지 않는 건 내가 세금을 내서 다른 사람들 세액공제 시켜준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내 세금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표현도 적절하고 저는 젊은 분들이 특히 이제 납입 금액이 초반에는 20대 분들은 적으실 수 있잖아요. 한 달에죠. 1년 동안 나는 100만 원 정도밖에 못하겠어. 그래도 저희는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씩 내 연봉에 따라서 13.2부터 16.5 사이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 100만 원 넣어봤자 13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내가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똑같이 펀드나 ETF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나도 이 계좌에서는 사실상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플러스 13%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이너스에 도달하는 시점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버퍼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왜 같이 사람들이 투자할 때 마이너스 5%, 3%에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고, 사실 연금은 장기적인 계좌여서 그런 것들 변동성을 좀 견디실 줄 알아야 되는데, 뭐 그런 분들께는 13%, 16%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많이 주시는 질문이 그럼 나는 주부인데 소득이 없는데 학생인데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게 없다. 그러면 난 아무런 혜택이 없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아마 건우님도 느낄 것 같아요.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연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고객분들과 내지는 대중분들과 했을 때 되게 세액 공제를 많이 하이라이트를 했었어요. 과거에는 많은 금융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너무나 확정적으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내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100세 시대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연금저축의 꽃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 이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동안에 생기는 그 수익에 대해서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세금을 미뤄준다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베네핏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부분들도, 수익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수익이 당장은 없으신 분들도 다 연금저축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도 그럼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게 세금을 그냥 미루는 거면 나중에 내가 연금 받을 때 똑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세이연 혜택을 받고 나서 내가 연금을 수령을 할 때는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운용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금으로 냈어야 될 돈들을 뒤로 밀어주고, 그래서 그 돈들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연금으로 타서 쓸 때는 원래 내던 세율보다 더 적은 연금소득세율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운용하는 동안에는 과세 이연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수령을 할 때는 원래 내던 세금보다 덜 내게 되는 연금소득세율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러면 연금저축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나의 개 이름을 탓하지 않고서는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이거 또 우리 건우님이 최근에 또 우리 아주 쉽게 홍보물 하나 또 만들어 주셨죠. 보험과 펀드 헷갈린다.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직까지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연금저축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저희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꼭 두 가지 숫자를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이제 보험사의 수수료인 사업비와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최저 보증 이율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감원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험 상품은 내가 가입하고 나서 최초 10년 동안 7에서 10%를 수수료로 차감한 뒤에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1년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납입을 한다, 연금저축보험에. 그러면 5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의 수수료가 차감된 450만 원에서 시작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매 수수료, 사업비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이율, 최저 보증 이율이 요 자료에 따르면 한 2에서 3% 정도로 시중 금리보다 좀 낮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 대신에 어떠한 좋은 옵션이 있을까요? 펀드죠. 너무 답정남이신데요? 설명해 주시죠. 펀드죠. 저는 네, 사실 지금 보험의 특징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보험과 펀드 있었을 때 일단 연금저축 보험도 사실은 상품마다 조금씩 상이하잖아요. 그거는 물론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비교를 하셔야겠지만, 특히나 납입 중이시던 분들도, 저는 보험과 펀드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연금저축 계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되게 편의성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수익률을 차치하고 편의성 면에서도 펀드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연금저축 계좌에서 펀드 투자를 시작하시는 걸 망설이는 이유가 어떠한 그 족쇄들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납입 금액에 대한 족쇄란 표현 좀 그만 쓸게요. 납입 금액에 대한 어떤 의무감, 납입 주기에 대한 의무감, 그리고 납입 만기에 대한 어떤 의무감. 사실 연금저축은 만기라는 건 없거든요. 55세부터 탈 수 있다. 그게 만기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1년 동안에 여유자금이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상이하고 같은 사람도 매해마다 또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런 납입에 있어서 굉장한 유연함이
사실은 수익률에서 보이는 차이만큼이나 그쵸. 얼마 전에도 지금 기사 난 거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금감원 발표 자료도 그렇고 좀 그 각 증권사 뭐 보험사마다도 비교해 보면은 수익률 차이가 지금 2배 이상씩 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그 유연성 때문만이라도 펀드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게 펀드에서 내가 정해진 납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보험 상품들을 많이 가입하셨다 보니까 보험에서는 내가 정해진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못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험을 해지시킨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내가 납입에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원할 때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600만 원 납입했다가 그렇죠. 올해는 내가 조금 여유가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전혀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쭉쭉 가는 김에 네 번째 질문도 바로 가실까요? 네. 네 번째 질문. 요즘에 이제 요거 계좌들도 젊은 분들 많이 챙기시던데,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쨌거나 다들 여유자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많이 물어보세요. 요 계좌 얼마 먼저 하고, 요 계좌 얼마 먼저 하고. 근데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물론 뭐 개인마다 약간 의견 차는 있겠으나, 사실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계좌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져가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사실 연금 관련된 계좌 중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다른 말로 기업의 성장성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가장 유연하고 가장 많은 계좌가 저는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연금저축 계좌를 먼저 말씀드린대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IRP 계좌에다가 추가로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납입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거기다 추가 납입을 내가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 두 계좌,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가 갖고 있는 자산 구성에 대한 한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본인이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주식형을 100% 하실 수 있지만, IRP는 사실 저는 이제 이걸 설명할 때 하이브리드 계좌라고 하는데, 성격은 퇴직연금이나 카테고리는 개인연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나 성격이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퇴직연금이 갖고 있는 제한은 뭐죠? 30% 안정형 자산에 무조건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30%는 안정형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2순위로 저희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추가 납입을 조금 더 하시면서 세액공제 혜택은 끝까지 누리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투자 가능한 상품 차이도 어떻게 보면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주식형과 뭐 안정형 자산 30%의 차이뿐만은 아니죠, 사실. 세액공제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그리고 아까 2번 질문이었죠. 2번 질문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1년에 세액공제를 최대 6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과 IRP에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에서 600만 원, IRP 계좌에서 추가로 300만 원, 그래서 1년에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낼 세금이 많다, 세액공제를 좀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여유자금이 생기신다면 나머지 900만 원은 다시 연금저축 펀드로 돌아와서 투자하시는 순서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또 5번째 질문이네요. 지금 이 질문이 대답이 된 것 같은데, 연금저축에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 네, 답은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러분들이 막 겁을 먹고 마치 또 아까처럼 보험처럼 1,800만 원까지 해야 뭐가 혜택이 있는 거야?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맥스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도 설명드리는데요. 국가가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는 무조건 리밋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쵸? 안 그러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100억 넣고 13억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세금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 리밋을 최대 1,800으로 넣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자면요. 가끔씩 그러신 분들 계세요. 저는 연금저축 계좌가 이미 하나가 있는데 이거 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 수는 무한해요. 은행, 증권 다양하게 수십 개, 수백 개씩 가질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국가기관에서, 은행연합회에서 이 사람 이름으로 1,800까지 그 계좌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의 한계를 1,800이라고 둔 거겠죠. 여기서 1,800은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금액입니다. 네, 6번 가실까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중간에 인출할 수 있나? 쉬운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네, 가능하죠. 하지만 쉬운 정답은 가능하다이지만 저희의 대답은 그럴 거면 웬만하면 넣지 마시라. 왜냐면은 연금저축 계좌는 인출이 가능하죠.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유로 가능한 거죠. 첫 번째로는 내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처럼 인출은 가능하죠. 그렇죠? 내가 뭔가 혜택을 받은 계좌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원금에 대해서는. 그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수익률이 10%가 발생을 해서 1,100만 원이 됐어요. 그 1,100만 원을 나눠보자면 내가 세액공제를 받은 600만 원이 있을 거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투자 원금 400만 원이 있을 거고, 운용하면서 난 운용 수익 1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투자 원금, 이 경우에는 400만 원이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중간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어떠한 과세도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400만 원을 내가 인출하고 나서도 더 인출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토해내죠. 근데 세금을 단순히 내가 낸 것만큼 토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연봉 5,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3.2%부터 13.2% 내지는 16.5%를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높아서 13.2%를 낸 사람들은 토해낼 때 16.5로 토해내면은 사실 거의 2~3%만큼의 차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페널티에 가까운 그런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뺄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는 사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금 수령이라는 거는, 연금저축의 수령이라는 거는 미래에 돈 못 벌고 있었을 당시에 나에 대한 월급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뺄까 하는 돈은 안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도의 인출은 가능하고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어떠한 과세도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내가 연금 수령할 때까지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번 소득이 없는 이것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소득이 없는 주부 미성년자도 오케이. 가입할 수 있나요? 아, 미성년자 오케이. 요즘 아마 이 금융감독원의 이 보도자료 관련 기사들을 많이 보면은 되게 이번에 기사가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자녀들의 연금저축 가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성년자도 사실 저희도 5년 전까지만 해도 연금 관련 업무를 할 때 미성년은 저는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어머님들이 본인 것도 만드시고 갓 태어난 아기도 연금저축을 들어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은, 아마 아까 설명드렸던 그 과세 이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더 장기적인 그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Yesterday? Yeah? Yesterday. 그 다음으로 좋은 시점. Today? Today. 맞습니다. 야, 절대 tomorrow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이어트랑 비슷합니다. 하루가 이거 더 편집해야겠네요. 일찍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좀 반대되는 질문인데, 그럼 제가 50대인데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연금저축에 가입하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늦었나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60대 분들도 연금저축 가입하실 때 100% 주식형으로 채우고 이러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의 뭐 어떤 의견이 아니라 고객님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내가 뭐 10년, 20년 동안 노후에서 월급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0대여도 내가 20년 월급 받아도 70대입니다. 60대여도 80대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사실 연금저축이 50대, 60대는 결코 늦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50대는 대부분 소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세액공제 한도인 연 600만 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을 가입하기 제일 좋은 시점이고, 그리고 55세 제일 좋은 시점인가요? 방금 아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네. 55세에 가입하더라도 이제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까지는 5년, 국민연금 수령 개시인 65세까지는
10년의 적립 기간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55세에 가입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인 65세까지 가입하더라도 최소한 10년의 투자 기간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그 사이에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과세이한 혜택도 누리시면 50대에 가입하시더라도 전혀 늦지 않고 오히려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 50대의 연금저축 가입과 관련해서도 좀 기사들이 몇 가지가 같이 연관 기사로 좀 떴었는데 제목이 뭐 이런 거였어요. 고소득자들의 연봉 1억 이상이신 40, 50대 분들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구간별 가입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하면서 1억 원 초과 근로자의 가입률은 50.7%. 반 이상인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서는 네, 경제활동 인구들, 그러니까 직장인 포함 경제활동 인구의 4명 중 1명꼴로 연금저축을 가입을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긴 하네요. 4명 중에 1명, 네. 4명이 다 가입을 해야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고소득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세금에 대한 그런 혜택들과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더 네,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네, 목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격이라는 게 무슨 수사반장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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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야,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답변이 거의 그 수거 같네요. 읽어주세요.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만, 5. 일찍 하고, 많이 하고. 네, 맞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만, 5. 일찍 하고, 많이 하고, 오랫동안 나눠봤자. 첫 번째, 일찍 시작하기. 그쵸. 사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어쨌거나 투자는 복리의 효과, 복리의 마법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노우볼 이펙트를 더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yesterday, 모두가 yesterday에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많이 일찍이 안 끝났는데요. 일찍 안 끝나셨으니까 네. 일찍 끝내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2명의 케이스가 있는데 총 6천만 원을 동일하게 납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30세부터 30년 동안 6천만 원을 납입한 경우이고 한 명은 40세부터 20년 동안 6천만 원을 납입을 했을 때 매년 3%의 똑같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동일한 금액을 납입을 했더라도 동일한 6천만 원을 납입을 했더라도 10년 일찍 시작한 사람이 약 1,500만 원 정도의 수익률 차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리의 마법이겠죠? 마법이겠죠. 네, 8대 불가사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시작한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많이 저축을 하는 게 그쵸. 저희가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건 뭐 과세이원도 사실은 많이 하면은 더 좋은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많은 그런 과세의 이연 미루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저축을 하는, 물론 저희도 솔직히 1,800 이상을 하고 싶죠. 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1,800을 사실은 내가 20년 동안 꽉꽉 채워도 그거를 연금으로 계속해서 수령하시면 그게 월당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800이라는 숫자는 다들 채우실 의무감은 없지만 항상 채우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스트 5. 오랫동안 나눠받기. 이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이제 산식으로 정해져 있는 매년 연금 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수령 한도나 아니면 1,500만 원 이내에서 작은 금액으로 최소한 10년에 걸쳐서 나눠 받으셔야 되는데요. 근데 내가 수령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또 많이 주시는 질문이 내가 수령을 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펀드 운용이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내가 수령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수령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들은 계속해서 내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 내에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령을 시작했더라도 남아있는 금액들은 계속 펀드 안에서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수령 기간을 길게 잡으셔서 오랫동안 나눠 받으시면 연금저축의 혜택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수령 개시 하면서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저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자산을 투자를 하고 있죠. 다음 추가 납입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 드십니까? 네, 해보세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하나씩 따먹더라도 이제 나무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과나무가 내년에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연금이 열리는 연금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쵸. 우리가 사과 먹을 때 나무를 베고 냉장고에다 넣지 않죠. 아, 좋은 비유였습니다. 내가 필요한 열매만 따먹더라도 이제 나머지 가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과가 열리는 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네.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참 사람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연금자료 좀 봐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뭔가 또 너무 심오한 이야기지만 사실 너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배우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요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 금융감독원의 요 서류명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실과 금융감독팀에서 만들어주셨는데요. 2024년 연금저축 운용 현황과 함께 슬기로운이 아니다. 슬기로울 연금 생활을 위한 신문 10답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좀 요 자료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재밌게 약간 이런 꽁트 스타일로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곧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저희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금 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세법 내용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란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건우님도 이번 주에 연금 강연 있으시죠? 네. 저희가 건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사무실에서 강연도 하지만 저처럼 건우님처럼 이따금씩 저희가 다양한 서울 외 지역으로도 강연을 가니 저희 지역은 어떤데요? 하지 마시고 먼저 저희에게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일정을 조율해서 연금 강연은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결코 한 번에 쉽게 그냥 책만 보고 공부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연금 공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일 오전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오전 10시 연금 강연에 오시면 저희가 여름에 너무 더우신데 에어컨 바람도 저희 사무실에서 쐬시고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라고 5,000원 스타벅스 그렇죠. 쿠폰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5,000원을 쿠폰을 선물해 드리는 만큼 5,000원 세이빙 하셨으면 그걸로라도 연금을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5,000원으로 연금저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굿입니다. 네. 아까 오! 우와 이런 게 뜨네. 아까 뭐라고요? 1만 5. 오. 네, 1만 5. 이것도 되나요? 이거 왜 안 돼? 1만 5입니다, 여러분. 연금저축 하시지요. 이런 거 너무 강하게 권유하면 안 된다. 네, 연금저축 공부하시죠. 1만 원. 1만 5.